반갑습니다. 인생성형가 청영기입니다. 자, 정주영, 이병철을 한 명씩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정주영과 이병철을 비교해서 한번 견주어 보겠습니다. 라이벌이 있죠. 정계에서는 김대중, 김영삼이 오랫동안 라이벌로 경쟁자로 활동했습니다. 수십 년간입니다. 그리고 재계에서는 이렇게 정주영과 이병철, 연배는 한 5살 차이지만, 그리고 현대가 늦게 출발해서 이병철보다 사업을 늦게 시작했지만 한때 아주 활기차게 나갔기 때문에 라이벌로 보는 측면이 있죠. 뭐 가수 같으면 남진이다, 나훈아다. 제 세대가 그 노래 세대니까요. 또 이미자다, 뭐 패티킴이다, 이렇게 라이벌이 있습니다. 과자에도 옛날에 뭐 혜태다, 롯데다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정계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뭐 영호남이 또 이렇게 얽히는 측면이 있네요. 우리나라 그 원적지가 영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호남이다 보니까 정치에서도 이렇게 재계에서도 서로 라이벌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재계의 라이벌 정주영과 이병철은, 정주영은 강원도죠. 지금 이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병철은 경남이죠. 그런데 이제 둘이 그 쌍벽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자로 오는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이병철의 아들 이건희 같은 사람은 정주영은 자기 아버지가 아주 잘 나갈 때 새카만 그 사업가였다, 그때 출발했다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견주는 것을 또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급이 아니다, 같은 레벨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대체로는 정주영과 이병철을 많이 견줍니다. 정주영은 우선 이제 그 남성적이다, 그리고 외향적이다, 그렇게 보는데 이병철은 여성적이고 내향적이다, 내성적이다,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죠. 이 그 호에서만 해도 그런 차이가 있죠. 정주영은 이 아산이죠. 고향이 아산이기 때문에 이 산 높을 아자입니다. 산 우뚝할 아, 그다음 몇 산이죠. 산이 이 앞에도 그 몇 산 편이 들어가 있죠. 그런 것처럼 남성이고 우뚝 솟은 그런 스타일인가 하면은 이병철은 호암입니다. 호수죠, 말 그대로 호수, 그다음 바위암. 그러니까 호수와 바위인데 여기 물이 들어가 있죠, 물수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머리에 산이 있죠, 바위. 이거는 침잠하는 스타일이죠. 평평한 스타일이죠. 산은 우뚝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남성적 정주영, 여성적 이병철,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정주영은 선이 굵고 이병철은 선이 가늘고 섬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정주영은 열정적이고 직관적인데, 저돌적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병철은 차분하고 이지적이고 아주 꼼꼼하다, 그런 성격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업도 정주영은 중후장대, 무겁고 두껍고 길고 큰 중후장대, 거기에 견줘서 이병철은 경박단소, 가볍고 얇고 짧고 작은. 물론 이제 이병철도 뒤에는 건설이나 이 삼성중공업 이렇게 진출해서 배도 만들고 나중에 또 차도 만들고 그랬었죠. 그러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미소, 제일모직, 이 섬유 이런 거였죠. 그러나 정주영은 처음부터 이렇게 그 쌀로 시작하긴 했지만 자동차 수리를 한다든가 건설한다든가 이렇게 굵직굵직한 걸 했죠. 그래서 중후장대형이다, 정주영은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이병철은 경박단소형이다, 그렇게 말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정주영은 정복자요, 선봉장이다, 그리고 도전적이고 성취하는, 이 동기는 결핍 동기, 아주 가난하잖아요. 정주영은 가난한 이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것도 8형제로.
근데 이병철은 천석군 부자였잖아요. 그것도 사남매의 막내.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부하게 컸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병철은 황제 스타일, 사령관 스타일, 선비 스타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정주영이 결핍 동기에 의해서 뭔가 성취하고 거기서 재미를 보는 측면이라면 이 이병철은 이 성장하는 뭔가 불리는 데서, 그래서 정주영은 나는 부유한 노동자일 따름이다. 부자가 된 다음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먹는 것도 뭐 막걸리 먹고 노동자들과 같이 놀고 씨름도 하고, 이병철은 그러지 않죠. 거리를 두죠. 직원들과. 그리고 선비 스타일이고 이인류를, 그리고 먹는 것도 품질을 따졌지 막걸리 스타일이 아니죠. 아무거나 먹는 그런 농부형 스타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격이 털털하고 소탈한 정주영, 그리고 이 차분하고, 뭐 삼성에 관한 기록이 나오면 아침에 그거 아주 구석에 있는 몇 단짜리 아닌 기사도 꼼꼼하게 챙겨 읽고, 또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회장 됐을 때도 그런 스크랩, 신문에 나오는 삼성 관련 기사 그것만 이렇게 오려서 요약해가지고 주는 그런 비서를 줬다고 할 정도로 이병철은 매우 꼼꼼한 스타일이죠. 정주영은 그냥 뭐 툭툭 던지는 스타일이었을 거예요. 뭐 그런 기사 괜찮아. 그래서 정주영은 그 좀 충돌형이고 격동형이고 공격형인,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봉장이요, 이 공격에 앞장서는 스타일, 정복자 스타일이라면은 이 이병철은 아까 성격과 그런 스타일 때문에 결벽하고 좀 뭔가 세심하고 방어적이고, 그가 그 사무실에 목계라는 걸 줬다고요.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목계는 나무로 만든 닭입니다. 계룡산 할 때 닭계자. 나무로 만든 닭인데 이게 싸움을 걸어오는 싸움닭들이 그렇게 싸움을 걸어와도 가만히 싸우지 않고 있음으로써 싸움을 걸어오는 닭들이 지쳐서 져서 돌아가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는 싸움 거는 이기는 정주영, 싸우지 않는, 지지 않는 이병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형 스타일의 정주영, 방어형,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계처럼, 나무로 만든 닭처럼 아주 그 심신을 철저하게 이렇게 뭐랄까 절제한달까, 그런 스타일, 자기 감정을 이렇게 억압하고 억제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막 버럭 화를 낸다든가 뭐 정규령 현장 다니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불같이 화를 내는 스타일이라면 이병철은 그러지 않았죠. 차갑게, 아까도 이 호에서 봤듯이 아산의 우뚝한 스타일, 조인트도 까고 막 현장 설치고 다니는 스타일이고, 이 호암, 호수처럼 잔잔한, 바위처럼 묵직한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상석도 이 정주영은 이 장남, 장손으로서 자식들에게도 골고루 나눠줬죠. 자식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병철은 이 아들만도 셋이었잖아요. 근데 막내 아들 이건희한테 93.6%던가요? 거의 전부를 몰아서 줬잖아요. 상속도. 그리고 애창하는 노래도 달랐다고 하죠. 이 그 정주영의 본래 꿈은 이 작가나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꿈을 뭐 훨씬 초월한 거죠. 초과 달성하고도 또 초과 달성한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작가, 그 다음에 이 교사, 그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같은데 이렇게 가면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강연도 하고 그러는데, 노래도 역시 그런, 이렇게 어찌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도
자기는 자기 인생을 보통 인생이라고 봐서 그런지 보통 인생이라는 그런 그 유행가를 좋아했대요. 이 선비 스타일 이병철은 달라요. 그것도 이 조선시대 창 가곡이라든가 뭐 이 시조라든가 이 단가라든가 판소리라든가 그런 어떤 조선시대의 이 청아한 길게 들이빼는, 그러니까 그 요즘 노래처럼 원래 노래 속도가 빠른 것을 경박하게 봤습니다. 그게 천한 사람들에게 봤고요. 이 예술 장르도 신분에 따라서 향유하는 계층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선비 스타일 이병철은 그렇게 노래도 예껏 고아한, 청아한, 고상한 선비 스타일로 즐겼다고 합니다. 그럼 공통점은 없나? 있죠. 다 성공한 겁니다. 부자인데도 성공한 이 이병철. 어찌 보면 이 성장 동기를 계속해서 발현하면서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것도 없었는데, 어찌 보면 대부분은 그러지 않는데 편안하게 그거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데 머슴이 30명이나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일본 유학 갔다 잠시 왔을 때. 그러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저도 이제 시골에서 살면서 머슴도 보고 머슴들하고 같이 이렇게 산에 나무 하러도 다니고 농사 지을 때 일도 거들 때 이렇게 같이 일도 해보고 그랬는데, 옛날에 머슴이라는 게 뭐 1년에 쌀 한 10가마? 지금으로 하면 뭐 월급 뭐 20만 원? 정말 그 먹여주고 입혀주고 쌀은 그렇게 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옛날에는 이 입에 이 풀칠하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라 그런 측면이 있죠. 아무튼 이렇게 부잣집에서 태어난 이병철이지만 거기서 성취 동기를 계속 발현하면서 성장 동기를 발현하면서 계속 성공한 이병철 대단한 거죠. 정주영 역시 마찬가지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데 비빌 언덕도 없는 정주영이 허롤단신 북한에서 이렇게 또 서울로 와서 적수공권으로서 일으켰다는 거. 맨손에서부터 부자가 됐다는 거. 이게 말 그대로 자수성가형이죠. 그것도 대단한 거죠. 또 공통점은 이 할아버지가 둘 다 훈장이었다는 겁니다. 둘 다 훈장. 그래서 한학을 몇 년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조선시대 그 다음에 근현대 또 이제 차이점은 다 성공했지만 정주영은 이 직장 생활도 해보고 막노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해본 다음에 작게 시작했어요. 쌀가게 인수해가지고. 그러나 이병철은 그런 그 뭐랄까 아랫사람 역할, 부하 역할 안 해보고 그냥 정미서부터 딱 창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구에 삼성상해 이런 식으로 크게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창업했고 대개는 큼직큼직하게. 그런 점에서는 이 경영에서는 아주 세심했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성격과 달리 어찌 보면 손이 굵었던 면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둘이 대비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뭐 호사가들이 나눠서 비교하는 측면이 있고 이 뭐랄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두 사람을 견주지만 사실은 뭐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요소를 지녔으니까 성공했죠.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오늘날 이 현대 가문과 삼성 가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정주영은 두고 온 고향이 그렇게 그리웠는지 이 아산, 지금 아산병원 이 정주영의 호입니다. 그다음 호암 뭐 미술관, 호암 아트월 그게 이병철의 호입니다. 이렇게 아산과 산을 좋아했어요. 자기 고향 이름이 아산이거든요. 호암, 호수와 이 바위 이것을 자기 그 호를 뭐 자기가 이제 짓는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받는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자기 성격에 맞게 지어서 한 시대를 풍미한 사업가로 살려갔죠. 우리가 이제 성공을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규정할 수는 없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가장 관심 많이 가진 게 뭡니까?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뭐 돈이나 자녀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제 자신이죠, 자신. 근데 자신 하나 몸만 영위하려고 해도 결혼해서 애들 두어 낳고
그 다음에 노후까지 준비하는데 뭐 어떤 사람이 그 65세 넘어서 5억이 필요하니 7억이 필요하니 10억이 필요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노인들도 돈 없으면 송장이라고, 돈 없으면 시체라고 할 만큼 돈을 중시하고,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는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마라. 돈을 죽을 때까지 돈을 주고 있어야지. 돈 주면 자녀들 돌아선다. 돈 주면 자녀들 뭐 한다고 그 돈 버는 거 어려운 줄 모르고 펑펑 쓰다가 사본다고 하다가 망하기 십상이고, 그러면 둘 다 죽는다. 그러니까 부모가 끝까지 쥐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경제가 뭐 아주 커지고 박정희 시대에 이 황금 만능주의를 조성해서 이 인간을 너무나 낮게 보는, 생명을 이렇게 경시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너무 그 뭐랄까 목적 중심주의, 황금 만능주의, 생명 경시주의 그런 게 팽배한 것도 사실이죠. 그러긴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들 성공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성공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삼을 수는 없지만 이 둘이 그런 경쟁 관계였는데, 그런 경쟁 관계에서 다른 어떤 그 유형으로 성공한 두 사람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견주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두 사람 스타일에서 자기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부자지만 이병철 스타일로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부자지만 또 정주영 스타일을 닮을 수도 있는 거고, 가난하지만 이병철 스타일을 채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가난한데도 역시 지금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온다 하지 않고 정주영 스타일로 성공할 수도 있죠. 예, 오늘 이거 필통 저 이거 15년 전에 대만 갔다 오면서 구입한 거네요. 제 학원 그 선생님들과 함께 대만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갔을 때 사온 거네요. 벌써 15년이 흘렀네요. 참, 또 이 15년 흐르면 제가 이제 거의 80대 가까워야 되는데, 그때까지 아무튼 살지 안 살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열심히 살아서 하루하루를 성공하는 인생으로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달려가는 모습을, 말이 이렇게 네 마리 막 달려가고 이 밑에도 달리고 뭐 또 뭐 물 먹는 광경, 이렇게 말을 한 8마리인가요? 8마리 이렇게 새겼네요. 그런 필통입니다. 이 필통의 모양이 얼마나 이게 돌인가 삭인가 그러네요. 예. 여러분들 봄이 왔습니다. 지금 뭐 그 코로나다, 선거다, 요란하지만 봄은 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나이를 떠나서 봄처럼 새롭게 가꾸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